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무려 5가지나 되니까 필요하시면 메모도 하시면서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캐스터 김윤경입니다. 지난 2월에 추천드렸던 보람 일자리와 문화재 안전경비원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보람 일자리에 지원해 보셨나요? 벌써 활동을 시작한 일자리도 있지만 아직 모집 중인 사업단도 있습니다. 만약 지난 도전에 실패하셨더라도 다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일자리인데요. 이번에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능유적본부는 3월 초에 모집이 마감이 됐고요. 이번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모집하는 일자리는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만 60세 미만으로 1명만 모집하는 일자리라 조금 인원이 적기는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령이나 아니면 공고를 놓쳐서 지원을 못 하셨던 분들은 종로구청에서 조만간 모집 공고가 나온다는 저희가 정보를 좀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열심히 채용 공고 찾아보시고 이번에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공고 찾기 힘드시죠? 저희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를 카카오톡 친구 맺기 하면은 매주 저희가 일자리를 보내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캐스터 김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 가이드 일자리 캐스터 홍수영입니다. 취업을 하는데 자격증만큼 든든한 보디가드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달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 관한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수 시대에 꼭 필요한 국가 공인 자격증,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이번 달 추천 일자리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먼저 요양보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히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요양보호사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생활복지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임금은 최저시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보통 시간당 12,000원 이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무려 5가지나 되니까 필요하시면 메모도 하시면서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족 요양입니다. 내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더라도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다른 방문 요양보호사와 함께 재가급여 한도액을 나누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는 방법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가복지센터에 등록을 한 뒤 가족을 돌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가족 요양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하루 최대 90분까지 인정이 되고 돌보는 시간과 등록된 방문 요양센터에 따라 월급과 시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지원사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은 이용자 가정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가사지원 서비스, 병원 동행 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돌봄의 대상이 될까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나 조선가구 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이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하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고 월급으로 약 120만 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까요? 생활지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년 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인 각 구의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50플러스 포털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로당 복지 파트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받는 일자리인데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계획도 하고 진행도 합니다.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 공고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원하실 분들은 월간 강습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람 일자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3월 추천 일자리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동행 매니저입니다. 말 그대로 병원의 이동 지원은 물론이고
도착해서 접수라든가 그 밖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무는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 일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고용이 되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 자격증 하나입니다. 급여는 시급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업무 수당은 근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서울시 각 구에서 실시하는 우리 동네 돌봄단입니다. 돌봄단은 동별로 활동을 하고 단원 1명이 30여 가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담당 업무 취약계층 실태조사, 대상자 발굴, 복지 서비스 연계, 그리고 가정 방문 및 안부 전화 등입니다. 참여 자격은 만 40세에서 67세까지지만 시니어를 우대하는 일자리입니다. 특별히 요양보호사를 우대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주된 업무 내용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활용과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자격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의 온라인 취업교육 포털에 요양보호사 취업설명회라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과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온라인 취업교육 포털에 국민내일배움 카드편을 수강하시면 나의 부담은 줄이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양보호사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서울시 중부 및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상하반기 단기 과정으로 약 1개월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류 접수와 면접을 통해서 교육생을 선발합니다. 아쉽게도 상반기 교육 신청은 이미 마감이 되었으니까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하셔서 하반기 교육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올해는 지필과 CBT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종이로 시험을 볼 거냐 아니면 컴퓨터로 시험을 볼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험 방식인 CBT는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올해 지필 시험으로 자격증을 획득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생활지원사 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요, 4년간 생활지원사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생활지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하나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번 달 추천 일자리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겠죠? 기회다 싶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취업 가이드 일자리 캐스터 홍승현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